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님 제가 또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에 담당 검사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생각해보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뭔가 무언의 압박이나 뭐 상부의 압박 이런 걸로 검사가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물론 실제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 바뀌는 이유가 궁금하고 혹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담당 검사가 바뀌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정기 인사 이동. 왜냐하면 근무 기간이 있거든요. 검사들은 한 지역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뭐 2년이면 2년, 부장검사들은 보통 1년 이렇게 근무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이제 처리하던 사건을 그냥 놓고 이제 발령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전주지검에서 이제 서울 동부지검으로 왔을 때도 왔더니 이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이제 부장들이 좀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신에 이제 형사부 검사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방에 그 검사실에 사건들이 아주 진짜 복잡하고 머리 아픈 사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각 검사실에서 한 2건씩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100건을 다 배당을 했습니다. 재배당이라고 그랬죠.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재배당 받은 사건을 다 처리를 못하고 반 정도 했을까요? 6개월 지나니까 형사부에서 이제 검사들이 좀 좀 여유가 좀 생겼고 우리들은 막 완전히 사건에 치여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더니 배당권자가 좀 미안한지 사건을 일부 다시 가져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다가 종결을 못 짓고 그냥 수사 중인 사건 일부 또 몇 건씩을 또 빼서 다시 또 돌려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A라는 검사가 하던 걸 다시 또 B라는 검사한테 갔다가 다시 또 이게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거 혹시 또 위에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뭐 사건을 막 장난친 거 아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정기 인사 이동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사가 또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주임 검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어떤 경우는 뭐 파견 간다든지 검사가 좀 특검에 파견 간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또 사건을 놓고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사건이 검찰청에서 한 6개월 정도 그 기간 안에 담당 검사가 자기 사건이 3번 바뀌었대요. 바뀌고 나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됐더라. 이거는 틀림없이 위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 사건이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인사이동이나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검사 윤리 강령에 보면 사건의 피의자라든지 피해자 뭐 이런 사람과 어떤 그 뭐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건을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비록 그 사건의 담당자지만 피고소인이나 뭐 또 고소인 뭐 이쪽하고 이제 어떤 인척이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가 이 사건은 제가 이러이러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리하면은 공정성을 의심받겠습니다. 그래서 딴 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스스로 봤을 때 뭐 어떤 사건 안에 그 피해자나 어떤 당사자하고 어떤 뭐 인간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누가 보더라도 사건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에 의심받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배당권자한테 얘기를 해서 검사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임 검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사건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A라는 검사가 거의 사건을 거의 다 수사는 거의 다 끝났어요. 몇 달에 걸쳐서 열심히 뭐 양쪽 당사자 대조 조사하고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한테 이거는 혐의가 이 정도 돼서 뭐 기소할 거라든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검사가 뭐 어디로 그냥 뭐 파견 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검사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후임 검사가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뭐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는 그냥 그 상태에서 앞에 검사는 혐의가 있어서 기소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앞에 검사하고 뒤에 있는 검사가 어떤 견해가 다르는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앞에 검사가 이제 수사를 거의 다 했지만 문서로 남아있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얘기 듣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어떤 견해 차가 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피해자가
뭐 자기가 이제 피해 당해서 이제 고소한 사건이 이제 한 검사한테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검사가 A 검사한테 가 있고 또 다른 거는 B 검사한테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근데 내가 뭐 인사 이동이 돼서 어느 검찰청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내 사건이 고소인이 그래요. 아무개 검사 아시죠? 요걸 인사 이동 때 저 지방으로 쫓겨가신 거 아시죠? 그러면서 내 사건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엉터리로 처리해서 무혐의 처분했길래 내가 위에다가 백을 써가지고 저쪽으로 좌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건을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뭐 백 써가지고 뭐 힘을 써가지고 좌천시킨 게 아니고 정기 인사 이동 그것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또 사기꾼들이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나 이 경찰을 잘 알기 때문에 고소해봐야 무혐의 처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몇 달 뒤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요. 근데 피해자는 그야말로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 사건이 진짜 이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됐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막 너무 가슴 아파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힘을 써서 어떤 척답을 해서 무혐의 처분된 게 아니고 고소 사건이 한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냥 놔둬도 한 80%는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민사사안이라든지 이래서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사기꾼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건데 그 말에 또 이 상처를 받아서 굉장히 가슴을 아파해하는 피해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검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조금 생겼는데 네. 검사들은 이제 사건을 맡고 있어도 인사 이동이 결정이 되면은 그냥 그 사건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제 바로 옮기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인사 발표 나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걸 이제 마무리하라는 얘기인데 아까 이제 설례 있어서 거의 자기가 수사를 거의 뭐 완결 정도 했다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사건을 결론을 지어놓고 가야 되거든요. 뭐 기소면 기소, 불기소면 불기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뭐 간다든지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걸 마무리를 못 짓고 더군다나 조사받는 당사자 앞에서 결론까지 얘기를 했다면 자기가 종결하고 하는 게 맞는데 뭐 개인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오해를 이제 갖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만약에 마무리가 안 돼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올 검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부전지라 그래가지고 기록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메모해놓고 하죠. 이 사건은 뭐 이렇게 됐고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혐의를 밝힐 수 있다든지 그냥 정식으로 인수인계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하는 게 예의입니다. 거의 그러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제 새로 오시고 나서 사건이 어려워서 막 사건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죠.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만약에 혐의가 있는데 불기소, 무혐의라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항고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법원으로 따지면 2심으로 가죠. 수사가 이 검사 결론이나 아니면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제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이제 경력이 많은 부장검사님들이 이제 기록을 봅니다. 그러면 수사가 어디가 부분이 미진한지 뭐 수사는 잘 돼 있는데 결론이 잘못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판결문을 쓰듯이 지적을 해서 다시 이제 재기수사 명령을 합니다. 다시 사건을 수사를 하라. 이렇게 내려오면 그 부분 다시 보완 수사를 하게 되면은 결론이 바뀔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검사 평가가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문득 궁금해서 여쭤봤던 질문들인데 생각보다 새로운 좀 사실도 알았고 검사님의 이제 직장 생활, 뭐 검사 생활 이런 걸 또 들어보게 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시청자분들도 되게 좀 많이 유익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예, 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